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전교육을 맡은 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문으로 개최 일정은 다 보내드렸고, 또 객관식 문제를 이메일로 다 받아보셨죠? 못 받아봤어요? 메일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죠? 메일로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 객관식 문제를 보내드렸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이제 30분을 볼 텐데, 30문항, 기출문제에서 70%, 그 다음에 신경향에서 30% 이렇게 낼 겁니다. 개최 일정은 제가 간단하게 미리 다 보시고 오셨는데, 26일 날 2시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시면은 기념품도 5만원 상당 스마트폰 USB를 드릴 거고요. 또 교육 시간이랑 학습 시간도 사인을 하고 가시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승하신 분들은 7월 서울시 대회를 2014년 7월 25일 날 서울시 대회가 있는데 이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은 정보화 종합지식 평가로 해서 객관식 문제가 되겠죠. 국가 정보화 정책, 최신 IT 트렌드, 전자정보 지식, 그래서 객관식 문제 사지선단형에서 30문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30분은 공부하고 오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정보화 정책 영역 평가 문제가 문제인데 이걸 120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오시면은 이 120분을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마. 등 떠밀려서 오셨죠, 여기 보통.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은 120분을 소비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 2013년도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같이 풀어서 어떻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도 물론 이틀밖에 안 돼서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했다가 차기에 내년에 또 하셔서 우수한 성적을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보화 정책 평가 문제 이게 더 관건이 되는데 주관식으로 나오고 또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학 시절에 레포트 쓰듯이 이렇게 좀 써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 좀 풀어보고 또 서술형 문제도 나오시는데요. 그건 기출 문제로 해서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한 장을 넘기시고요. 개최 일정은 넘기시고 오늘 프린트물을 2개를 드렸는데 하나는 개최 일정 안내를 넘기시면 풀이 문제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지금 문제 풀다가 모르시면은 문제 풀이를 보고서 나중에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린 거는 완성이 됐었을 때 2013년 문제 완성이 됐었을 때 그거를 프린트물로 드렸어요. 그럼 일단 어디를 펴보시냐면 한 장, 두 장, 4장 정도를 넘기셔서 4장 정도를 넘기면 풀이 뒤에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2013년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정책 영역평가 6급. 2013년 때는 저희가 안 했었습니다. 강서구 대회를. 그래서 1문항 보시면 박근혜 정부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보를 구현하여 국민 행복의 증대를 도모하는 정부 3.0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3.0의 주요 과제인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 공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답안 작성 방법은 방법 및 유의사항, 행정기관의 보고서 형식, 개조 형식으로 설정하라. 쪽번호 설정하고 머릿말 본인 아이디를 반드시 입력해라. 그래서 A4 3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하시고 분량 미달 초과시는 감점, 또 사이트는 미주에다, 미주 분량은 내용에는 미포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걸 쭉 파악을 잘 하셔서 그 설정대로 그 한글에 설정을 맞추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1부문 보고서 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도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뒷장. 이 부분도 지금 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 3부분은 이제 서술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요, 자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인터넷 사이트는 또 말씀드리면 어디 있냐면, 이제 풀이문제 뒷페이지 8페이지를 봐보세요. 8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경진대 참고 사이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이렇게 좀 해보시죠. 컴퓨터를 이제 그 프린트물은 잠깐 옆으로 제껴 놓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일단 인터넷 여셔서 검색을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공무원 지식인 경진대 기출 이렇게 한번 검색어를 주시죠. 지금 수업 시간이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직 풀어보질 않아서 최대한 빨리 기출을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지식인 경진대 기출을 치시면 첫 번째 블로그에 공무원 여기 기출문제 나오시죠? 다 똑같이 떴어요? 2014년 6월 13일 날 한번 클릭 좀 해주세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보세요? 여기 전화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전화가 지금 놓고 가셨어요. 그럼 여기 공무원 경진대 참고 사이트로 해서요, 제가 그 링크까지 다 걸어놨고, 여기서 일단 하나 먼저 볼게. 정부 3.0 우수 사례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죠. 클릭해서 나중에 업무 보실 때 데이터를 한번 참고하세요. 경진대랑 뭐 관계없이. 그럼 PPT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눌러서 열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식인 대회 상관없이 나중에 한번 봐보시라고 제가 사이트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거 내려놓죠. 내려놓고 좀 파일이 큰가 봐요. 3.0 사이트로 와 계시죠? 이건 꺼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쪽에 자료를 많이 참고하십시오. 시험 보실 때는 X 하시면 다시
이제 여기서 어디를 눌러주시냐면 기출 작업 여기를 눌러주세요. 기출 작업. 기출 작업 편집 파일에 프리 자료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첨부 파일이 3개가 올라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3.0 편집 파일 문제 풀이 이건 드린 거고요. 이거 완성본도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편집 파일 요거를 첫 번째 거 요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다 프린트물로 드렸고요. 우리가 이걸 지금 다 써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열기 하시죠. 열기 하면은 미리 써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아까 검색 그 사이트들이 있었죠. 사이트에서 자료를 이렇게 모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모아 오셔가지고 짜맞추기 하고 자기 생각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를. 근데 보고서를 금방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이거를 자꾸 쓰는 연습도 하고 만드는 작업을 해야지 당장 며칠 내에 내가 이걸 해내겠다 하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또 특히나 민원 때 앉으셔서 하시면은 보고서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러면 더군다나 더 작업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꺼내 놓고요. 이렇게 또 가시죠. 새 파일을 이렇게 여셔요. 새 파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까 열어놓은 거는 이제 복사해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린 여기 완성본 있으시죠? 완성본처럼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3페이지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이랑 파워 기능을 병행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다 받아줬나 본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정부 3.0 우수 사례 늦게 뜨네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올려놔서요. 참고 좀 해보세요. 모르는 것들도 많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시험에 관계없이 괜찮은 자료 같아서 여러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시간 되실 때 보세요. 내려보고. 한글을 열어놓고 이렇게 가보죠. 보기 눌러서 메뉴 중에 보기, 쪽윤각 이렇게 거시죠. 쪽윤각. 쪽윤각을 보이게 하셔야지 머릿말, 꼬릿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편집용지를 먼저 걸어야 되기 때문에 편집용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F7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많이 작업하시면은 F7은 외워 두시죠, 보통. F7 해서 편집용지를 가죠. 편집용지. 프리 문제를 이제 보세요. 그거 그 완성본은 또 옆에다 놓고 한 페이지로 다 넣으시면 보기가 편한데 프린트물이 많아가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책 형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줄하는데 위쪽에 15mm 이렇게 주시죠. 위쪽에 15mm. 탭키 누르시고 그럼 아래쪽으로 오실 겁니다. 아래쪽에 15mm 맞죠? 또 탭키 누르시면 왼쪽으로 20mm. 그래서 거기서 줄하는 대로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탭키 눌러서 20mm
또 테키하면은 머릿말 10mm 이렇게 적어보죠. 또 10mm. 머리꼬리 10mm. 설정. 예, 이렇게. 본문은 휴먼 명조의 15포인트. 그래서 서식에 글꼴체에 드롭 단추 눌러서 찾으셔서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찾기 곤란하면 휴먼 명조. 그럼 나오죠. 휴먼 명조. 글꼴 크기 15 이렇게 가시죠. 15. 다음 또 이렇게 해볼게요. 모양에 눌러서요. 쪽 테두리를 위아래로 저는 좋습니다. 위아래로. 모양의 쪽 테두리 이렇게 와보세요. 그 테두리 거시고 선 없음을 실선으로 이렇게 하나 거절을 주시고 위쪽, 아래쪽 이렇게 주시죠. 위쪽, 아래쪽. 이거는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꾸며주는 거에 일종이죠. 하나. 설정 이렇게 해주죠. 그럼 위아래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완성본이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 다음 또 머릿말 꼬릿말 넣어보겠습니다. 모양에 가셔서 머릿말 이렇게 꼬릿말 이렇게 가보시죠. 머릿말 꼬릿말 만들기. 머릿말 만드시죠. 머릿말 만들기. 머릿말은요 오늘 연월 일로 넣을게요. 2014 0623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2014 0623 한 칸 띄고 본인 이름 이렇게 가시죠. 한 칸 띄고 본인 이름. 그 양쪽으로 아이디와 이름을 벌려 놓겠습니다. 이름 쓰는데 자기 성 앞에다 이거 갖다 놓고 탭키를 누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배분 정렬이 됩니다. 문단 모양에서 여기 맨 끝에 있는 나눔 정렬을 쓰셔도 돼요. 나눔 정렬을 써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제 닫기 하고 나오시죠. 이렇게 닫기 하고 나오세요. 다음은 이제 제목을 완성하겠습니다. 제목을 글상자로 하셔야 됩니다. 글상자는 그리기에 보시면은 휴먼 명조체 글꼴체 밑에 글상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으세요. 그거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내세요. 네, 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다시 넣고 대한민국 정부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3.0 이렇게 표현하시죠. 공공 정보 개방 공유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시.
요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완성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완성본. 프로젝터에 안 보이시니까요. 제목은 공공정보 여기 블록 잡고요. HY 헤드라인. HY 이렇게 거시죠. HY 헤드라인. M. 포인트는 18. 18이 없으니까 씁니다. 쓰고 엔터. 가운데 정렬 가시죠. 가운데 정. 글자 정렬 가운데. 위에 거도 가운데 갈까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요. 잠깐 또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보기에 조판부, 문단부호를 체크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럼 엔터가 어디에 쳐져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될 겁니다. 보기에 문단부호까지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작업을 하세요. 보기에 문단부호. 조판부호는 머리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막 이런 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조판부호까지 해버리면 문서가 좀 복잡해 버리니까 같이 눌러주게 되면 조판부호는 해제하시고, 또 지금 한 이 서식을 위에다도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요. 커서를 찍고 공공정보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 주시죠. 찍고 창 밑에 보면은 서식 모양 복사에 모양 복사 이렇게 누르셔서 글자 모양 이걸 복사하시고요. 위에 거는 이제 블록 잡고요. 모양 복사도 작업하시면서 이용해 볼 만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줄 때 가서 커서 찍고 시켜주고자 하는 곳에서는 블럭을 잡고, 그래서 다시 모양 복사를 하면 똑같은 글꼴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만 좀 줄여줄게요. 한 12 정도로 갈까요? 12. 제목을 여긴 두 줄로 만들었는데요. 그냥 한 줄로 하셔도 뭐 상관없겠고, 이게 이 문제풀이 하신 분이 정보대전에서 우승보다도 총리상인가 거기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모범 답안. 요거 가지고 한번 몇 번 연습하셔서 실전에서 가서 풀어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상자 서식을 줄게요. 글상자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보세요. 더블 클릭 글상자. 모범 답안에 그 글상자 어떻게 하라고 해놨죠. 실선 0.4mm.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오셔서요. 0.4mm 굵게 해주시고, 면색은 이미, 법문가의 배치는 가로 문단의 가운데. 이게 다 이렇게 하라고 거기에 문제풀이 돼 있습니다. 선 건드리시고 이제 채우기로 또 오시죠. 채우기에 면색을 이미 색깔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였어요. 좋아하시는 색깔로. 저는 녹색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피망 아니면 진한 초록색 이렇게 해서 설정. 이거 너무 세네. 너무 세요. 좀 더 흐리게 가야 되겠다.
너무 째니까 여기 밑에 거요. 연한 것들로 쓰세요. 연한 피망색. 이렇게 설정. 그럼 글상자로 제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높이는 지금 너무 박스가 좀 큰데요. 박스 크기는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하나 안 한 게 있죠. 본문과의 배치. 다시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기본으로. 실전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정렬할 때 편하기도 하시죠. 글자처럼 취급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갔네요. 문단, 가로, 문단 이렇게 가보시죠. 가운데, 가로, 문단, 가운데.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에 배치가 될 거예요. 또 세로 이렇게 건드리시고, 세로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죠. 쪽으로. 위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위로 잡으세요. 그럼 위에서부터 0mm 띄어서 얘를 배치를 해줄 겁니다. 설정. 다음은 이제 내용을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된 거, 그건 표로 2009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요 내용을 완성. 요거는 표로 작업을 그 사람은 했습니다. 모범 답안이니까 한번 따라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생각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제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드릴게요. 다시 아까 블로그로 오시면, 블로그로 와보시면은 다시 한번 와보세요. 블로그에 여기 문제풀이가 있어요. 문제풀이를 또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가지고요, 열기를 하시면은 요거 갖다가 쓸게요. 열기를 해보셔요. 요게 보기가 편하면 나중에 이걸 프린트해서 풀이 문제를 보세요. 스크롤바를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없네. 어디 있습니까? 완성본에 있나 본데. 잠깐만요. 여기가 없네요. 바로 클릭하면 나오는 문제풀이 완성. 잠깐만요. 미주에 걸어놓은 게 완성본을 다시 한번 누르세요. 죄송해요. 여기 다시 첨부 파일 와가지고 정부 3.0 예제 완성본을 누르세요. 완성본을 누르셔야지 지금 입력해야 될 걸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완성본을 여시면 맨 밑으로 와보세요. 그럼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검색어를 정부 3.0 추진 계획으로 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링크를 누르세요. 내용 여기 유주환 군이 서울과 경기 지역 버스 정보 데이터를 가져다가 버스 웹을 만들었다 그러죠. 요걸 복사에다가 쓰겠습니다. 복사. 다 쓰기는 게 내용이 많아서요. 자기 작업하던 거로 오셔서 붙여넣기. 아니죠. 아직 붙이면 안 되겠네요. 일단 복사해가지고 오셔요. 표 하나짜리에다가요. 위쪽에 보면 표 넣기가 있습니다. 표. 그리기 위에 표. 이렇게. 격자를 누르시면 표 만들기가 나오세요. 줄수 하나, 칸수 하나 이렇게 가시죠. 줄수 하나, 칸수 하나. 얘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버리겠습니다. 글자처럼. 그래서 만들기 이렇게 가시죠.
만들게 하시고 이 셀 안에다가요 이렇게 붙이게 하세요. 텍스트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한번 저장하고 갈게요. 날라가니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가시죠. 문서에다 넣겠습니다. 문서에 2013 자기 아이디 2014 06 23 본인 이름 이렇게 해서 아이디 이름으로 저장. 예제는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요. 요거만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테두리는 위아래 이중실선, 왼쪽 오른쪽은 테두리 없애시고 글꼴은 휴먼 명조의 12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글꼴을 전부 블럭 잡고요. 이렇게도 한번 가볼게요. Alt T 이렇게 가보시죠. Alt T. 글자 모양 Alt T. 내용을 해줄 게 많으면 Alt T로. 여기서도 한번 거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도 물론 서식이 있죠. 서식이 있는데 더 복잡한 서식을 걸어 주려면 글자 모양으로 오실 필요성도 있으니까 기준 크기를요. 글자 크기를 12 이렇게 가시고 12 휴먼 명조로 가시죠. 휴먼 명조. 여기는 물론 서식에서 다 줄 수 있죠. 휴먼 명조 이렇게 가시고 설정. 그 다음에 표 테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표 안에서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이렇게 오시죠. 각 셀마다. 그럼 어떻게 주라 그랬냐면 위아래 이중실선, 그래서 선은 걸려 있고요. 이중실선 여기 세 번째 거 이렇게 눌러 보시죠. 그래서 위에 아래 이렇게 넣어주죠. 적용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한 거 아래에 한 거 이걸 다시 눌러서 튀어 올라오게 하시고 선 없음 이렇게 가시죠. 안 그러면 이게 또 선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선 없음 하시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는 거로 이제 설정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도 색깔 주고 싶으면 주시면 돼요. 색깔까지 한번 줘볼까요? 다시 오른쪽에 해서요. 셀 테두리 이렇게 와보시죠.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해서 배경을 잡으세요. 배경. 그래도 색깔을 연한, 진한 거 밑에 연한 거로 이렇게 흰 피망색으로 이렇게 주워보시죠. 흰 피망색. 그럼 색깔이 은은하게 또 들어갈 거예요. 다음은 이제 큰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 큰 제목은요. 표 제목으로 만들면 점수를 좀 많이 준대요. 근데 표 제목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그래서 일단 스타일로 기본적인 제목을 만드시고 시간이 되면은 표 제목으로 가세요. 표 제목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더 보기가 좀 멋있고
또 점수도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표 작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단축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면 표 제목으로 하고 안 그러면 일반 제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작성하려고 그러면 120분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검색하고 이러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풀려 그러면 막상. 근데 모르면 이제 시간이 120분이 엄청나게 긴 거죠. 갑니다. 다시. 여기죠? 요건 이제 풀이 문제, 이제 완성 문제는 좀 제껴놓고 풀이 문제를 또 보셔야 돼요. 풀이 문제. 정부 3.0. 요거는 이렇게 만드세요. 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페이지 보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표를 만들려면 줄수 하나에다가 칸수 9개짜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 만들기 이렇게 또 하세요. 줄수 하나, 칸수 9개 이렇게 가시죠. 한글을 작업을 많이 안 하다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벅차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계통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스타일 기능이나 막 이런 것도 처음 하시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일단 글꼴 크기는 할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스페이스바 한 번, 그 밑에 소제목은 2번, 또 그 밑에 제목은 3번 이렇게 가시면은 더 단순한 작업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스타일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만 만들어지면 그냥 그것만 딱 클릭만 하면 다 바뀌는 이렇게. 만들기 이렇게 가세요. 만들기. 전부 다 이렇게 블록을 잡아보세요. 블록을 잡고 컨트롤을 누르고 왼쪽 방향 키로 해서 한번 확 줄여보세요. 확 줄여보면은 셀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걸리게 되는 거죠. 예.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도 더 얍삽하게 줄이고 싶으면 못 줄인다는 거죠. 셀 여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죠. 오른쪽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표셀 속성으로 가셔야 돼요. 표셀 속성. 오른쪽을 누르면 단축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셀, 맨 끝에 탭 중에 셀로 이렇게 와보셔요. 셀로 와가지고요. 안 여백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안 여백. 안 여백을 0.5 정도로 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걸려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만 이렇게 0.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하세요. 설정을 하면 이제 줄여보면은 이렇게 줄여주죠. 또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좀 키우세요.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맨 처음 거랑 맨 끝에 거에 그 폭을 높여줘야 되니까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단축키가 F4가 아니었나? F4죠? 아, F4였나? 잠깐만. 해제하고. 이게 안 먹어. 단축키가 안 먹는다니까. 이게 레코딩 프로그램이 돌아가서요, 제 거는 안 먹었는데 F4를 눌러보세요. F4.
저는 이게 드래그해서 할 수밖에 없네.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단 끝에까지 이렇게 넓혀주세요. 제목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가보시죠. 또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좀 넓혀주시고 F5 눌려서 하나만 만드시면 이거 갖다가 이제 큰 제목으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안 들을 거예요. 이거 갖다가 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됐어요? 다 등 떠물려 오셔가지고 잘 하시는구나. 다 젊은 층이니까 이렇게 잘 되시네, 작업. 이제 색깔을 좀 줘서 이쁘게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칸에다가 선택하시고, 오른쪽, 여기. 셀 테두리 배경 줄게요. 각 셀마다. 배경 주시고, 저는 뭐로 줬나요? 이렇게 줬어요. 파란색, 녹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줬네요. 녹색으로. 색깔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맨 위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주세요. 초록색 설정.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프린트물은 흑백이라서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제목도 나중에 복사에다가 쓰시거나 아니면은 사용구 등록해서 쓰시면 또 편하게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넣으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갑니다. 맨 끝에 거를 먼저 선택을 해보세요. 색깔 고르시기가 요거부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또 오른쪽 똑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셀 테두리 각 셀마다 배경 거시고요. 그 다음에 면색을 맨 흐린 거부터 주세요. 흐린 거, 그 옆에 거는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흰 피망으로 글자 넓게 나오는 거, 글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연한 걸로. 한 칸은 빈 거로 남기두고 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칸 여기다가 또 선택하시고 색깔을 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또 두 번째 색깔을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칸은 비워놓고 또 다음 칸 이런 식으로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줍시다. 또 주고 봐봐요. 이거 제목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점수 받으려면 시간이 들린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 써야죠. 정부 3.0 이렇게 또 쓰셔요. 정부 3.0이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제목은 얼마라고 문제풀이에 주냐면요. 얼마나 줘라 그랬네. 우리는 얼마로 주냐면 16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6. 그 다음에 15 이렇게 줘야 되겠다. 16으로 줄게요. 16. 여기도 블럭 작고 요거 갖다가 쓰셔도 되겠네. 휴먼 명조로 줬네. 휴먼 명조에 16으로 주세요. 휴먼 명조. 아까 쓰던 게 있을 텐데. 휴먼 명조에 16. 휴먼 명조
16. 또 숫자는요, 커서 찍고 맨 앞에 이건 노머쪽으로 주겠습니다. 컨트롤 F10 이렇게 와보셔요. 컨트롤 F10. 사용자 문자표에 보시면은 그리스어에 있어요. 그리스어에 노마자 1, 2, 3, 4로 큰 제목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마자 하나 해주세요. 사용자 문자표에 그리스어 노마자 넣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시죠. 가운데 정렬. 나중에는 어떻게 쓰시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 복사해다가 이렇게 쓰시면 된대.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데 또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제목 쓴 거를 선택하시고 입력에 이렇게 가보죠. 입력에 상용구로 이렇게 등록해놔도 편해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또 상용구로 좀 해볼게. 3.0이라는 지금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3.0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어디가 있나, 이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큰 제목 3번에 정보 적극 공개 이런 데에 보면은 법 중간점, 제도 중간점 막 이런 거 나오시죠. 또 그 위쪽으로 가시면은 거기도 뭐 개방점, 활용 막 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복사에다가 넣으시기도 해도 되는데 번거롭긴 해서. 그래서 상용구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상용구 이렇게 해가지고 상용구 등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준말은 이렇게 가보죠. 큰 제목 이렇게 표현하시고, 설정, 큰 제목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쭉 작업하시다가 큰 제목이 필요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큰 제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t-I를 잊어버리면요, 아까 거기 상용구 등록하는 데 가셔서 등록 사용구 내용 가셔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볼게요. 큰 제목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Alt-I.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 두 번째 거로 바꾸고 요 내용 이제 바꿔 가시면 되겠죠. 또 밑에다가 한번 더 넣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또 어떻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가면 돼요. 입력의 상용구 내용으로 가셔요. 그래서 본문에 가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넣기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요. 쓰면은 좀 편한. 또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또 해볼게요. 3.0이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온다. 그래서 쓰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쓰는 거예요. 정부 3.0. 특히 긴 단어 같은 경우. 요걸 등록을 해 놓는 거죠. 블록 잡고 똑같이 입력에 상용구 등록. 그래서 준말은 정부 이렇게 쓰시죠. 정부.
그럼 나 정보만 쓰더라도 3.0을 다 데려다가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등록.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죠. 지워볼게요. 여기 정보 3.0은 정보 쓰고 Alt I 이렇게 가는 거죠. 또 필요하면 정보 쓰고 Alt I 내용이 쭉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구두점 할 때 보세요. 구두점은 어디? 공공 데이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공공 데이터 개방하고 이거 구두점이 이제 들어가야 된대. 가운데 점, 그 다음에 활용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F10을 이렇게 누르세요. 유니코드 문자표 거기 프리에다가 제가 해놨어요. 유니코드 문자표에 구두점 일반 구두점 그래서 요거 갖다가 쓰셔요. 유니코드 스크롤바 좀 가운데 좀 내리면 일반 구두점에 가운데 쓸 수 있는 구두점 넣기. 또 개방 활용 이렇게 써보시죠. 활용을 제약하는 법령 뭐 이렇게 썼어요. 다시 구두점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해준다. 근데 시험 볼 때는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내용을 되어 있는 거를 입력할 때는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찾아서 복사에다가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또 여기 구두점을 블럭 씌워서 이것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상역구 등록. 점으로 돼 있죠. 이건 뭐라고? 이렇게 점이라고 넣으셔요. 준말 점. 등록. 그 밑에다가 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정보 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등 법 여기가 이제 구두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표에 갖다가 쓰면 되죠. 그래서 점 누르고 점 쓰고 Alt I 이렇게 가면 되죠. 점 누르고 Alt I 제도 또 점 쓰고 Alt I 이게 바뀌어버리네. Alt I 제도 또 시스템적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적 기반 마련 네 참고하시고 이제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세요. (3페이지에) 이제 풀이 문제 9번을 하셔야 돼요. 소제목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소제목을. 그래서 잘 못하시겠으면 글자 크기랑 이제 16, 15, 14 이렇게 쭉 글자 크기를 큰 제목부터 만드시고 여백은 스페이스바로 하시면 되고요. 좀 실력 있게 하려면 이제 스타일 기능을 요거 좀 알아두세요. 보고서 쓸 때 사용해 볼 만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내비로 두고 소제목부터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모양 이렇게 눌러보세요. 모양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맨 옆에 보면
플러스 이거 눌러보세요. 플러스. 큰 제목부터, 큰 제목은 우리가 있긴 한데요. 큰 제목부터 한번 줘보시죠. 큰 제목. 큰 제목이라고 이렇게 짓까요? 이름을? 큰 제목. 일수준. 큰 제목. 여기는 앞에다가요. 숫자 1이라고 하고 1 큰 제목 이렇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거부터는 이제 문자표 문단 그 글머리표 넣고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할게요. 요것만 보고서도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도록. 그 글자 모양 이렇게 가보시죠. 글자 모양. 글자 모양을 얼마로 했냐면 16으로 이렇게 가시죠. 16. (16으로) 글꼴은 HY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거셔요. HY 헤드라인 M. 요거 작업이 되면 제목 넣는 거는 금방 완성이 되는 거예요. 16에 헤드라인 이렇게 설정하시고,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을 0으로, 위쪽 여백 25로 줬네요. 위쪽은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가보죠. 문단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승권에 든 사람은 했다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왼쪽 여백은 1수준이니까 안 줬고, 그 두 번째 쪽부터 줬고요. 그 다음 문단 위를 여기를 줬어요. 문단 위를 좀 간격을 넓게 25 정도나 이렇게 주셨어요. 25. 문단과 문단 사이를 25 설정 이렇게 줬죠. 그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또 문단 번호 이렇게 가보시죠. 문단 번호 여기 처음에 있는 거 번호 1, 요걸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 추가 이렇게 하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두 번째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플러스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내용이 많을 땐 유리해요. 내용이 많을 땐. 근데 몇 페이지 안 될 때는 그냥 스페이스바가 더 빠르죠. 내용이 진짜 많을 때는 하나만 지정을 해주면 나머지 막 50페이지 있더라도 그거로 다 바뀌는 구조가 이 스타일 구조. 다음 두 번째는 이수준. 여기다가요. 큰 제목이라고 해놨었죠. 그 다음에 이수준이라고 할까요? 헷갈려 버리네. 이수준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F10에서요. 사용자 문자표로 오셔요. 그래서 네모난 거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죠. 사용자 문자표에 기호를 같이 넣어주면 모양을 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아까 유니코드에 걸렸었는데 사용자 문자표 기호 1에 요거 넣으세요. 네모난 거. 이게 넣으시면은 여기도 들어갈 거예요. 글자 모양 또 이렇게 가셔서 이번에 이수준은 얼마를 15로 줬어요. 15로. 여기도 헤드라인 걸고 HY 헤드라인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글머리표 이렇게 가서요. 이번엔 번호 말고 글머리표로 이렇게 하셔요. 글머리표에
여기 있으면 그거로 쓰시고, 없으면 하나 아무거나 누르시고요. 그럼 사용자 정의가 살아나요.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죽어요.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사용자 정의로 가셔서 내가 넣고 싶은 문자표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설정. 이렇게. 그럼 들어왔죠? 설정. 글자 모양 주고 문단 번호 줬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 문단 번호 줬고, 문단 모양으로 와서 여백을 10 이렇게 주시죠. 왼쪽 여백 10. 문단위는 8 뭐 이렇게 됐어요. 문단 위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연습만 해봅니다. 우리 이런 것들. 설정. 추가. 그럼 이 수준이 되는 거죠. 또 플러스 눌러서요. 이번에 3수준 이렇게 가시고 3수준. 만들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제목은 금방금방 바꿔줄 수 있어요. 또 미음자 아니지. 컨트롤 F10 이렇게 누르셔서 두 번째로 들어갈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로 주시죠. 문자표. 그 제목에도 똑같이 이렇게 주셔요. 동그라미 기호일에 넣기. 글자 모양 이렇게 가시고 글자 모양은 얼마입니까 이번에 14 이렇게 가시죠. 아니지? 지금 몇 수준이에요? 2수준 3수준이지. 3수준은 14로 줬네. 14요. 이렇게 14 주셔요. 휴먼 명제 걸고 됐고 예 됐네요. 또 모양 문단 모양으로 가서 왼쪽만 20 이렇게 주시죠. 20. 또 문단 위는 5mm 설정 추가 4수준 3수준 내지 한 여기는 5수준까지 다 했죠. 5수준까지. 또 스타일 추가 4수준 다 됐네. 이제 거의 요거만 만들어내면 빨리 갈 겁니다. 그래도 다시 컨트롤 F10에서 4수준 요거는 요거 그냥 다시 해도 되겠고 여기 안 와도 요거로 넣으시죠. 이렇게 다시 넣기. 예. 글자 모양 이렇게 오셔서 또 14포인트 휴먼 명저 예. 시험장에서 어려우면 그냥 스페이스바로 한다는 거 제목으로 저 문단 모양으로 오셔서요. 여기 여백을 30으로 줍니다. 3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일정 여백은 3mm. 또 페이지가 막 넘어가면은 줄 간격을 좀 넓히시든가 하셔요. 설정 이렇게 추가 가시고 하나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죠. 또 5수준 이렇게 가시죠. 5수준. 5수준은 컨트롤 F10에서 당구장 중요 표시 이렇게 넣으시죠. 중요 표시. 글자 모양에서 똑같이 13 이렇게 가시고 휴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또 문단 모양에 가가지고 40 왼쪽 여백 40 문단 위는 3 이렇게 가시죠. 문단 번호 글머리 여기도 당구장 표시로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찍고 사용자 정의 문자표 가서 당구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설정 추가 그래서 1수준, 2수준, 3수준 해서 다 만들어졌네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게 스타일 대화 사용자에서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취소. 이제 설정을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큰 제목에다 놓고 설정하면은 이 스타일을 따라서 여기 글자 크기나 이런 게 서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 취소하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는 여기 그리기 위에 봐보세요. 그럼 바탕글이 보이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해놓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시죠? 요거 가지고 하는. 그럼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요. 내용을 쭉 쓰셔야 되는데 내용 쓰려면 한참 걸리니까 아까 받아놓은 거를 또 찾아보세요. 편집 파일이라고 있어요. 정부 3.0 편집 파일. 개념부터 블록 잡습니다. 개념부터. 3.0부터 잡을까요? 전부 다 잡죠. 컨트롤 A 복사. 컨트롤 A 복사. 컨트롤 A 복사. 우리 작업하시고 있는 파일로 오셔서 이렇게 붙이죠. 붙이기. 그럼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가실 거예요. 네, 이제 큰 제목부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저걸 보고 완성된 걸 보고 작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첫 번째 장을 보시면 큰 제목을 표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 수준의 개념을 이렇게 넣었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필요 없는 거긴 한데 연습을 했으니까 이걸 1수준으로도 넣어볼게요. 커서를 찍어 놓거나 아니면 블럭을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찍고 여기 바탕글 스타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큰 제목. 그럼 들어가죠. 또 개념 선택하고 이 수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얘는 16인데 왜 15지? 아까 글자 크기가 좀 변경이 안 됐나 봐요. 이렇게 가시면 되죠. 또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여기 이제 두 줄 잡고 여기서 몇 수준입니까? 3수준. 이거 안 먹었네? 왜 안 먹었지? 안 줬나요? 저는 왜 안 먹었냐? 다시 스타일로 가볼게요. 안 먹었어요. 다시 가야 되겠네. 왜 안 먹었을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 저는 안 먹어서 다시 했는데 여러분 먹었어요? 돼 있어요? 저는 안 먹어서 다시 갔습니다. 또 여기 창조경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록 잡고 3수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금방 완성이 되겠죠. 일단 요건 지우겠습니다. 정부 큰 거는 큰 제목은 지울게요. 위에 써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하시고 또 기존 정부와 비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 거시면 되겠네. 이 수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정부 3.0 여기는 여기다 엔터 하나 쳐주시고 다시 한번 엔터. 여기다가는 파워포인트를 해서 작업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파워랑 엑셀을 기능을 좀 써서 넣어줘야 돼요. 정부 3.0 얘는 큰 제목이 요 제목이었죠. 요거 어떻게 넣어야 돼요? 큰 제목 알타이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죠. 요거를 옮겨버려요. 원래는 써야 되겠죠. 이렇게 옮겨서 요걸 바꾸겠습니다. 정부 3.0의 주요 전략 및 추진 과제 이렇게 넣어주세요. 위에 거랑 좀 안 맞는, 위에 거는 16인데 얘는 15죠. 15.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서식 복사를 하든 아니면 한 포인트 넓혀주든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한 포인트 넓혀주시든 아니면 서식 복사 16으로 이렇게 가시고 여기는
로마자 2니까요. 로마자 1은 지우고 또 컨트롤 F10 으로 오셔서 그리스어 여기서 노마자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공공정보 2수준, 법제도 3수준, 공공데이터 4수준, 공공데이터 그 뒤에 장 개정 법시행 공공데이터 여기 공간산업 여기는 자 4수준 4수준도 안 걸렸네. 그 다음에 밑에 거 5수준 여기까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까지만 맞춰보죠. 5수준 그래서 여기서 수준을 다 쓴 5수준까지 1수준 2수준 3수준 5수준 여긴 수준이 그거 다시가 안 들어갔네 제 거는. 그래서 문서가 이렇게 쭉 내용이 어수선한 것들이 스타일의 제목 기능을 이용해서 가지런히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나머지도 시간만 있으면 이제 더 쭉쭉 만들어 가시면 금방 뭐 내용만 잘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제목 이런 거 넣으셔서 완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시죠. 여기까지만 해놓고 기존 정보 거기에다가 파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나는 파워포인트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면 좀 어렵긴 하죠.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면 해볼 엄두가 나는데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OLE 개체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 그냥 파워포인트를 바로 띄워가지고 작업해서 복사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파일은 첨부를 해줘야 되고요. OLE 개체로 하게 되면은 깨지고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쓰려면 그냥 파워에서 작업해가지고 복사해서 넣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는 기능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OLE 개체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엑셀도 마찬가지하고 깔끔하게 좀 안 들어가는 건 있어요. 복사에다가 넣는 게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완성본 보여드려 봤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OLE를 연동을 시키면은 이게 깨져요. 여기에 파워로 해서 넣은 거고 그 밑에 차트는 엑셀로 해서 넣은 거예요. 엑셀로 해서. 그래서 이 기능을 써줘야 돼요. 엑셀이랑 파워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워를 여세요. 파워포인트는 세븐은 오른쪽 시간 옆에가 바탕화면 보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바탕화면 이걸 열어보세요. 이제 완성본은 그 옆에다 놓고 4페이지 풀이 문제를 또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파워포인트를 열면 첫 장에 제목 및 부제목 슬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사각형을 크게 그려가지고요. 입력 틀을 지워요. 딜레이트 이렇게 가세요. 입력 틀은 지운다. 그래서 경진대회 한 번도 안 치르신 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한데 오늘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는 풀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더 막막할 수도 있고 엄두가 더 안 날 수도 있긴 한데요. 다음 이렇게 가세요. 삽입을 누르시면은 스마트 아트 기능으로 해서 금방 이쁘게 도형 서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근데 물론 도형 가지고도 간단하게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더 편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 아트보다도. 그래서 스마트 아트 누르시고 목록형을 이렇게 누르세요. 목록형. 아니네, 프로세스형이네. 프로세스형이 첫 줄에 강조 프로세스형 요거 가지고 했습니다. 차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계를 이 나라 지표나 이런 데도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차트가 다 있어요. 차트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캡처에다가 쓰면 점수를 안 주고 내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엑셀에다 직접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냥 데이터 그거 캡처 잡아가지고 해주면 점수가 안 줘요. 점수를. 엑셀 기능을 쓰는지 못 쓰는지를 봐야 되니까 직접 만들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저걸 똑같이 돼 있는 거를 잡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아니면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파워 기능을 안 썼기 때문에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확인. 확인하시고 이제 오른쪽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정부 1.0이라고 이렇게 넣으세요. 정부 1.0. 또 밑에다 써야 되니까 방향키로 내리시면 밑에 단으로 넘어옵니다. 정부 중심 이렇게 쓰시고 같은 레벨은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효율성 이렇게 쓰셔야 돼요. 효율성 엔터. 관주도 엔터. 일방향 또 엔터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키로 아래로 정부 2 정부 2.0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서울시에서 오더를 받아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서식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글자만 바꿔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보고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자기가 주도하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부 2.0은 국민 중심 이렇게 표현하시고 엔터. 민주성 엔터. 제한 공개 양방향 스크롤바 내려가지고 또 방향키 아래 방향키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부 3.0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밑에 방향키로 국민 개개인 엔터. 확장 민주성 능동적 공개 거기 온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추운 것 같아요. 26도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맞추며 거의 완성이 됐죠. 이제 이렇게 가보시죠. 다시 여기 이제 스마트 아트의 테두리를 누르시고 색깔을 한번 바꿔. 변경 여기 디자인의 변경. 그래서 색깔을 맨 끝에 있는 색상형의 끝에 거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줘보시고 요거 좋습니다. 스마트 스타일 그 오른쪽으로 거기 오시면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3차원.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미지 특하게. 한글에서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쁘게. 3차원에서 아마 첫 줄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사 뭐 이런 것들. 경사는 경사를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빈 공간을 눌러보세요. 근데 이게 두 줄로 됐죠. 다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돼 있는 거 있으세요? 거기다 커서 갖다 놓으면 이걸 좀 넓힐 수 있어요. 넓혀가지고 한 줄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좀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 보시.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 한 줄로 다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쭉쭉 넓히세요. 빈 공간, 예,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죠. 이제 여기 테두리 잡고요. 오른쪽 해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하면은 약간 그 삑사리, 예. 마우스가 움직이게 되면 이동 취소로 나오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서 복사 이렇게 가보시죠. 복사. 복사해다가 우리 작업하고 있는, 예, 거기 아이디 비밀번호 있는 걸 오셔서 기존 정보 비교에다가 이렇게 붙이기 하시죠. 붙이기 하면은 이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위에 게 빈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그림이 많이 차지합니다. 내용에서.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면 자르기 툴이 나오게 돼요. 그림의 자르기 툴. 그림을 눌렀는데 그림 툴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그 제목 여기 뭐야 메뉴 표시줄 오른쪽에서 이렇게 메뉴를 꺼내시면 돼요. 그림 이렇게 체크하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도구들은 없어진 거는 강제로 꾸며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체크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르기 툴 이용해 가지고 여기 빈데 필요 없는 데 있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좀 절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절단하세요. 필요 없는 부분 절단합니다. 복사에다가 넣으면 필요 없는 공백이 생기니까 자르기를 이용해서 없애버리시고 얘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가시죠. 이렇게 글자처럼. 예, 글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넣었어요? 잠깐 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건 요렇게 내비두고 세문서 하나 이렇게 꺼내보세요. 세문서 꺼내서 입력 이렇게 가보죠. 입력에 OLE 개체로도 한번 작업을 해보죠. 제가 추천은 그냥 단독으로 써가지고 그 파일까지 첨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OLE 개체 이렇게 와보세요. 이렇게 스크롤바 내리시면 마이크로스 엑셀 차트 넣고 싶으면 이렇게 차트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파워포인트니까 슬라이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슬라이드인데 97, 2003 버전도 따로 다 돼 있죠. 여기서 요거 넣으시죠. 이렇게 버전 요거 돼 있는 거, 버전 따로 구분 없는 거,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넣으세요. 슬라이드로. 이건 9버전이니까 확인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서 안에 이게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입력틀 지워버리시고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 이렇게 또 와보시죠. 프로세스형 강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맞는 걸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걸 갈게요. 이렇게 넣어보셔요. 또 넣으면 되죠. 똑같이 넣습니다. 어딨냐 정부 1.0 정부 중심 2개씩만 넣을게요. 다 넣지 말고 효율성 이렇게 넣고요. 또 정부 2.0
국민중심. 하나 더 넣어야 되죠. 민주성. 정부 3.0. 국민. 개개인. 확장. 민주성. 예. 여기 조금 넓히시고, 여기 색깔 주시고, 이렇게 색깔 또 똑같이 적으세요. 이렇게 3차원 거시고. 이제 슬라이드 바깥에를 이렇게 찍어보면 한글을 찍는 거죠. 한글에 문서창을 찍어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좋죠? 아까보다 더 좋나요? 요 글머리 들어가는 게 깨져버려요. 깨져버리고 도형도 이렇게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쓰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꺼내서 작업을 해가지고 오리는 게 훨씬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막 여러 번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엑셀 차트도 마찬가지고 OLE로 하는 것보다 연결하는 것보다요. 근데 얘는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게 수정 모드로 가기는 편하지. 더블 클릭하면 아까 오타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캡처해가지고 복사해서 넣은 거는 거기서 못 고쳐버리죠. 완전 이미지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있긴 한데 실전에선 시험 외에도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얘가 아직까지는 이 호환을 마이크로 쪽이랑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넘기고 나머지는 이제 쭉 작업이 되면 되겠고 차트를 한번 넣을게요. 차트는 5페이지 또 보시면 되겠네요. 5페이지에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공공 데이터 개방. 아까 어디까지? 공공 데이터 개방. 예, 공공 데이터 개방. 개방 및 민간 이용 활성화.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여기 있네. 2페이지 오시면 되겠네. 2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공공 데이터 민간 이용 활성화. 얘는 몇 수준이요? 2수준. 2수준 것이죠. 2수준. 또 범정부 3수준. 여기만 건드려 보세요. 3수준. 2000 여기 4수준. 연도별 4수준. 네, 이렇게 해서. 사수준 연도별 개방계획 여기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겠네.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이제 엑셀에다가 엑셀을 이제 여셔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엑셀 또 바탕화면으로 와보세요. 또 프리로 와가지고 프리 5페이지 보시면 작업을 해놨습니다. 데이터를 넣으시는 거예요. 데이터 C2셀에다가 먼저 해볼까요? 데이터 개방수 개요가 나오겠죠. 데이터 열에다 넣는 거 여기가 이제 개요 데이터 개방수 이렇게 쓰세요. 14년 이게 가로 항목 축이 되겠죠. 14년 엔터
마우스로 이제 14년 잡고 핸들 만들어서 밑으로 내리면 14, 15, 16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는 14년도 2250종, 2250 이렇게 쓰세요. 다음 2408, 2408 15년도에 16년도에 2593. 네. 행으로 입력하는 건 이쪽에 항목, 가로 항목 축으로 나올 거고, 열에 대해 입력된 건 이제 개요, 범례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블록을 잡으세요. 요거로 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입력은 다 됐습니까? 시험 볼 엄두가 나세요? 더 안 나요? 그래요? 어떡하나? 차기를 노리세요. 이번에 상금이 50만원, 30만원, 6등까지 들면 돼요, 6등까지. 무조건 오시면 5만원 상당 사은품 있습니다. 그게 어디요? 그리고 교육 점수 인센티브로 또 드리고 공부 연습 삼아 하는 거죠. 이것만 준비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매년 거기 상금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블럭 삽입에 가셔서요. 세로 막대형 2차원으로 단순하게 가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엑셀이나 파워는 단순 형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그럼 금방 차트가 만들어져요. 요거 갖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가보면 두 번째 형이 지금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제목은 범례는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버리시고요. 딜레이트. 물론 이거 그림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색깔이나 막 이런 거. 제목은 이렇게 가시죠. 제목은 뭐라고 했나? 연도별 데이터 개방 계획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연도별 데이터 개방 계획. 조금 내릴까요? 제목을. 요거 이제 선택해서요. 복사. 다시 자기가 작업하신던 거로 오셔서 2014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죠. 얘도 테두리를 여기도 그리기로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위아래를 조금씩, 또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절단해 나가시죠. 더블해서 여기도 글자처럼 이렇게 취급해서요 올리세요. 올리시고 밑에 따라 올라오는 거는 엔터로 넘겨버리시고, 크기 조절도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가운데 정렬 거실까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
그 나머지는 이제 스타일을 이용해서 주면 다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완성했고 다시 1페이지로 와가지고 이제 꼬릿말을 마지막으로 넣어줄게요. 모양에 가서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넣으시죠. 꼬릿말 만들기. 저는 스마트 아트 기능으로 해서 그 개방과 공유 소통, 여기 이제 완성본의 꼬릿말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쓰시죠.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시대로 한 칸 띄우고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시대로 그 옆에다가는요 머리말 꼬릿말에 보면 코드 넣기가 있으세요. 거기 쪽번호를 이렇게 넣으십니다. 쪽번호 양옆으로는 다시 이렇게 붙여보죠. 다시 3.0 시대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주시고 가운데 정렬 저는 이렇게 나온 거는 한글에서는 이렇게 못 넣어요. 이쁘게 그 글자를 넣었는데 이거는 파워에서 했어요. 파워에 해가지고 갖다가 넣은 거고 그냥 단순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말 꼬릿말을 닫기를 하시면은 머리말 꼬릿말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2페이지도 이렇게 가보셔요.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왔죠. 3페이지. 그러면 완성이 거의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만 맞춰가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다 된 거고 이렇게 풀어냈고요. 이제 이렇게 또 해보세요. 인터넷 열어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계청으로 가겠습니다. 통계청 통계청에 보면 통계청 이렇게 사이트로 직접 가시면 여기 각종 통계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료 인용하는 걸 또 해보죠. 그러면 여기 통계청에서 국가 주요 지표 이 나라 지표로 한번 해볼게요. 이 나라 지표. 이 나라 지표로 오셔가지고요. 여기다 하나 검색을 하겠습니다. 얘로 뭘 해볼까요? 뭘 하나 예제를 가져왔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볼게요. 검색. 신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 이렇게 걸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 엔터. 안 뜨네. 떠요? 어이씨, 안 뜨네. 네. 아유, 안 뜨네요. 저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죽이세요. 저만 저거 할 테니까. 저라도 돼야 되잖아. 여러분 이따 꺼보세요. 다 안 돼버리니까.
다시 다 꺼보셔요. 다 꺼보고 다 끄셔요. 저만 해보겠습니다. 저라도 들어가야지 뭐 보여드리는데 더 안 뜨네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똑같이 중복으로 같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작업이 될 거예요. 같이 접속해서 통계청이 여기 부하가 걸렸는데요. 이제 할 때는 시간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통계청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복사에다가 엑셀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안 들어가네요. 예. 요건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8페이지로 오시면 8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7페이지 볼게. 7페이지. 제 거 막 어수선하게 찍었네. 거기 이제 서술형. 스마트폰이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이 기존 휴대폰과 다르게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난감하죠. 검색해야 되지 뭐. 검색해서 보고서형은 아주 복잡하니까 이렇게 단순 서술 가시면 됩니다. 단순 서술.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데 가셔서 자료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또 볼게요. 그건 그렇게 푸시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쭉 해드렸고 그 뒤쪽으로는 또 그 보고서를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드렸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걸 보시고서 보고서 쓰실 때 참고를 하세요. 풀어놓은 것도 하나 있죠.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또 예전에 나왔던 거 강서구에서 나왔던 걸요 또 담아 드렸어요. 됐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로 다시 한번 나오시면 약수령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죠. 또 사이트로 와보셔요. 여기 밑에 오셨어요? 그 아까 여기 기출문제 그거 해드렸고 여기 약수령의 첨부 파일 하나 보시죠. 내 PC에 저장 열기. 그래서 약수령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드렸고 또 어디 채점 참고사항은 뭐고 또 어디에서 찾았나 이런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셔요. 정부 3.0 아까 사이트 걸어놓은 거 있으시죠? 그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나오니까요. 내가 머리에 든 거 가지고 쓸 수 없죠. 검색해서 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검색. 그럼 키워드 그러니까 이 사이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색하셔요. 단어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자료를. 그거 인용하고 자기 생각도 좀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120분도 굉장히 심심하지는 않고 작업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미주, 예. 미주를 넣을 때요, 이제 사이트를 어디서 찾아서 넣었어, 이걸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 블로그에, 거기 사이트가 어디냐.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가볼게요. 통계청이 안 뜨죠? 네이버로 그냥 와가지고요.
정부 3.0 추진계획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부 3.0 추진계획. 추진계획으로 검색. 블로그 지식인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그거 접속하면 뭐 노고를 접속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 파악을 한다고 그러긴 한데, 강서구는 모르겠네. 말할 수 없어. 다음 스크롤바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지식백과의 정부 3.0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찾았어요?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지금 위에 보면은 네이버 캐스트 해가지고 네이버 이거는 주소가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맨날 여기 위에 주소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웹문서 안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셔야 돼요. 속성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이 주소가 정확한 주소란 말이에요. 이 주소가.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지금 네이버 캐스트에서 나온 이 주소랑은 똑같긴 하지만 우리가 사이트 돌아다녀 보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래 거 웹페이지에 있는 주소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 눌러서 속성 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블럭 씌우는 거죠. 복사. 이렇게. 다음 자기 아까 기출문제 풀었던 거 오셔가지고 커서 찍고 여기다가 입력 이렇게 주석 이렇게 가보죠. 미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각주로 많이 넣게 되는데요. 각주는 그 페이지의 밑에 나오고 미주는 그 문서의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가 보통 이제 각주로 해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 미주로 넣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미주 하시면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미주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게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용이 있으면 요 밑으로 들어가면 엔터 쳐서 다음 페이지로 그냥 넘겨버리세요. 미주는. 아셨죠? 다음 페이지로 넘긴다. 요게 만약에 여기 바로 그 문서에 바로 밑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내용이랑 같이 겹치면 엔터 쳐서 다음 페이지로. 아셨죠? 다음은 PDF 파일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 있는 거 PDF 파일도 이렇게 가볼까요? 한국 거기 PDF 파일이 많이 있을 텐데 제 사이트에서 가볼게요. 여기 없지? 검색해서 들어왔었군요. 네이버 한국 아까 열었던 게 꺼졌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한국인터넷진흥원 검색어 뭐 쳐볼까요? 정부 3.0 이렇게 걸어볼까요? PDF 파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3.0 자료 검색
PDF 파일로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올렸는데 PDF 파일 열고 이렇게 블럭 씌워서 이렇게 복사하시고 그 사이트를 또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미주나 뭐 이런 거로. 지금 나오질 않아서요. 또 마찬가지 이렇게 블럭 씌우면 블럭이 잡히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고 26일 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셔서 이틀 공부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도록 하셔서 상금을 꼭 받으셔서 외식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기출문제로 드린 객관식 문제도 풀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